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역시나 조합 데이터표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고 이 단 두 조합만으로 만들어낸 두 자릿수 이상 승률 총 7개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명확한 또 제 승률들 제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이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투명하게 하나하나 링크 따서 모두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또 업로드된 25년 저번 달이었죠. 이 야간 구간 승부 구간에서 또 스트레이트 플러시 내준 거 싹 다 갖고 온 거 요것도 이제 업로드가 새로 되었고요. 그 밑에 있던 우리 또 야구 구간에서 10연승 이상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기록들 아무거나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당시 달렸던 댓글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좀 투명하게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가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오프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문의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즉시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또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구간은 많이 쉽습니다. 이게 약간 둘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제가 좀 잘못 보고 있다라거나 또는 제가 뭐 완벽하게 보고 있다라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데이터 값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두폴 두잡 구간에서 한번 올킬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력 몰빵 구간에서 적중을 해줬죠. 제가 이제 어제부터도 계속 자신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비번방에서도 제가 이미 이 오릭스 역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에릭 바우어의 원정 주중 경기 그리고 저녁 경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릭스 역배를 가져갔고 또 이렇게 주력 몰빵 구간은 7연승 구간 또 만들어냈습니다. 내일 주간에서 바로 주력 몰빵 8연승 들어갈 거고요. 남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두 번 다 주력 몰빵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이 주력 몰빵 구간에서도 10연승 기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메이저리그부터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욕 매치랑 워싱턴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매치 선발 투수가 센가 코다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와 방어율은 1.5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마이클 소로카입니다. 3승 3패 방어율은 4.8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뉴욕 매치가 최근에 경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솔직히 다저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선발에서의 안정감, 불펜에서의 안정감. 지금 뉴욕 매치도 불펜이 상당히 더 좋은 편이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또 이 타선에서의 안정감. 지금 뉴욕 매치가 최근 이제 우르크 타격 효율 지표가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다저스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뉴욕 매치 형들이 볼 때 근데 뉴욕 매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 경기 하는 걸 보시면은 충분히 득점권도 꾸준히 잘 만들어주고요. 상위 타선과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얘들은 상위 타선이랑 하위 타선의 밸런스가 정말 좋다니까. 다저스는 완전 상위 타선 위주로만 게임이 풀어나가는 그런 팀인데 뉴욕 매치 보면은 상중하위가 전부 다 또 상당히 밸런스 좋은 모습들. 여기에다가 불펜도 상위권이죠. 또 역시나 오늘은 홈 강자.
그러니까 센과 코다이가 시즌 방어율도 1.6점대밖에 안 되지만 홈 경기 방어율은 1점 극초반대로 더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모든 뭐 토탈 밸런스가 완벽하게 앞서는 상황에서 마이클 소로카를 상대를 하게 되겠는데, 마이클 소로카 같은 경우에 제가 애틀랜타에 있었을 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좀 약점을 띠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이 경기는 뭐 매치 승에다가 매치 마행승까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언더바는 제가 볼 땐 워싱턴 때문에 언더가 날 것 같아요. 워싱턴 최근에 이제 우르크 타격 효율 지표가 꼴찌입니다. 콜로라도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효율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뭐 완벽한 뉴욕 매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치 승에다가 매치 마행승. 근데 요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치 일반승이랑 마행승이랑 배당 차이가 지금 좀 나거든요. 일반승이 1.2배당이고 마행승이 1.6배당까지 확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즈들 입장에서도 일반승은 충분하나 마행승까지 하기에는 다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아마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언더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네소타와 텍사스 경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안 가지고 올라 그랬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텍사스와 미네소타의 1차전에서는 텍사스가 16득점인가 하면서 크게 이겼고요. 어제는 미네소타가 또 크게 이겼죠. 양 팀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타격 폭발력을 한 번씩 보여줬는데, 사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타선 힘이 그리고 원래 나쁜 팀은 아니었어요. 이번 시즌 들어오면 좀 많이 약해져서 그렇지, 미네소타 같은 경우야 지난 시즌부터도 꾸준하게 연승 구간에는 항상 타격의 지표가 훌륭했던 그런 팀이기도 했고, 자, 오늘 미네 선발 투수가 오늘 베일리 오버입니다. 4승 2패와 방어율 3.78점대고 역시나 홈 경기에서는 방어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패트릭 코빈입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와 방어율 3.5점대인데 패트릭 코빈이 다시 이제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패트릭 코빈의 이 형님의 강점은 이번 시즌 텍사스 와가지고 적은 이닝을 최대한 많은 공을 던지면서 좀 타이트하게 방어율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위값에 힘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적은 이닝을 던져도 자꾸 맞습니다. 피홈런 리스크와 피장타 리스크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결국 구종값을 확인해보니 구종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미 눈에 띄고요. 어쨌든 미네소타가 타격값이 올라와 있고 그 빠따값으로 보통은 연승 구간과 그리고 승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 개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미네 승에다가 마행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에 묶어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이다. 텍사스 보실 분들은 패트릭 코빈이 잘 던진다라고 보고 언더 찍으십시오. 카톡 아이디가 안 되는데요. 지금 그거 카톡 아이디 제가 보류 상태라서, 기존 카톡 아이디가 보류 상태라서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하나 새로 남겨놨거든요. 그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님은 일단은 생방송 오셨으니까 제가 요거 따로 링크 하나를 쪽지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링크 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링크 들어오시는 방법 모르시면은 이제 유튜브 가셔서 댓글창에 그거 링크 누르시면 바로 접속됩니다. 자, 다음은 콜로라도와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센자텔라입니다. 1승 10패. 아니 시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0패짜리 투수가 있어. 1승 10패. 방어율은 6.7점대입니다. 골 때립니다. 샌프 선발 투수가 오늘 이제 버드송입니다. 3승 1패, 방어율 2.5점대인데 솔직히 버드송이,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송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드송이 좋은 투수가 아니야. 원래 얘가 이제 불펜에서 뛰다가 불펜에서 워낙 잘 던지니까 이제 선발로 보직 전환된 케이스인데, 근데 저는 버드송이 사실 불펜에서 뛸 때도 얘가 이닝 히팅이 사실 뭐 2이닝, 멀티이닝부터 뭐 3이닝까지는 먹어주는 애긴 했었어도 그 이닝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가 설마 선발로 보직 전환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긴 했더라고. 근데 이번 시즌에도 보면은 중간에 한번 밀렸죠. 워낙 불안한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불펜으로도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제 또 선발로 이제 기회를 받아서 선발 등판을 하긴 하는 건데, 이 선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경기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불펜 투수고 불펜 던졌었고 좀 어린 투수였다 보니까, 그리고 얘도 이제 마이너에서 지난 시즌 올라왔던 투수였다 보니까 물론 경험치적인 측면이 더 쌓여야 된다고 보나, 이게 콜로라도라는 이 쿠어스 필드라는 특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투수들에게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은 그런 구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콜로라도 형들 아마 샌프란시스코 경기 두 경기 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빠따를 못 치지 않아요. 얘들이 지금 장타값이 좀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 생각보다 아웃될 때도 보면 땅볼이 아니라 뜬공으로 아웃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버드송처럼 이렇게 좀 구위는 좋지만 원정 경기에서 장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선발 투수, 그리고 경기 운영이 안 된 선발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버드송이 잘 던질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센자텔라는 믿고 걸을게요, 여러분들. 모든 지표가 홈에서 굉장히 불안하고요. WHIP가 2점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주자 2명씩은 깔고 놓고 간다. 결론,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콜로라도의 연패가 너무 길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한 번쯤은 끊어갈 때가 됐다. 저는 콜로라도 역배 쪽에다가 한번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티모어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모어 선발 투수 오늘 딘 크레버입니다. 5승 6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제가 그때 이 선수에 대해서는 볼티모어라는 구단, 그리고 볼티모어 팬들이 2년 전부터였죠. 크레머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구단 내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 투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 투수라고 리치맨님 생각을 별풍선 250개 했지만, 접종기원. 다만 이제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즌을 많이 보냈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딘 크레머의 어떤 표면적인 지표가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딘 크레머가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방어율이 5점대인데 홈 경기에서는 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홈 경기에서 본인이 9위값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평균값 이상은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불펜이죠, 불펜. 볼티모어의 문제는 불펜인데, 사실 이제 딘 크레머가 긴 이닝을, 그러니까 이닝 히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초반 구간 선발 맞붙게 되는 구간에서는 아마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불펜부터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볼티모어도 홈 경기에서 빠따값은 그래도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라서 그래도 경쟁력은 있어 보이는 오늘 볼티모어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오늘 타릭 스코발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6승 2패, 방어율은 2.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타릭 스코발 이 친구의 문제점도 이제 피홈런 리스크잖아요. 피홈런 리스크와 이제 피장타 리스크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볼티모어란 팀에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나, 다만 어쨌든 뭐 타릭 스코발이 이번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원정에서의 불안감, 얘가 원래 이번 시즌 초반에 원정 방어율이 막 10점대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엔 4점대까지 좀 많이 떨어뜨렸다라는 것들, 결국에 타릭 스코발이 지난 시즌 싸이형을 괜히 받은 게 아닙니다. 구위값 정말 좋고요. 어느 정도 원정 경기에서도 그 구위값이 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저는 1점 차 내지 2점 차 안쪽으로 반드시 떨어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하면서 볼티모어가 따라오는 그림일 것 같고요. 요거 저는 언더까지 같이 보면서 요거 승 1무 접근하실 분들은 승 1무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경기였어요. 뭐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디트로이트 일반승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변수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볼티모어 프랜승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승 1무. 나는 이제 뭐 승 팬디로 가고 싶은데 이제 핸디캡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배당을 또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만큼 활용도는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다, 오늘 경기 중에서. 자, 다음은 캔자스 시티와 뉴욕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자스 선발 투수가 세스 루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은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윌 워렌입니다. 4승 3패, 방어율 5.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표면적인 지표 또는 세부적인 지표만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경기이긴 하거든요. 세스 루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부적인 지표가 정말 좋아요. 홈 경기에서 더 좋아지는 편이긴 한데, 다만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이번 시즌은 확실히 안 나오는 건 팩트입니다. 구종 가치도 지난 시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요. 그만큼 세스루고가 이제 홈 경기에서 정말 좋은 안정감을 뉴욕 양키스라는 홈런 팀을 상대로 보여주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심지어 이제 세스루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번 시즌 이제 피홈런 리스크 그리고 피장타 리스크거든요. 두 개가 너무 높아. 하필이면은 양키스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투수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세이버 매트릭스를 보고 그대로 나온 경기가 거의 없단 말이지. 많이 없었단 말이지. 결국에 돌이켜보면은 어쨌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를 이 팀 내 구단 애들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 이제 전술들이나 또는 이제 변화들을 가져갔다라는 건데, 결국 세스루고가 이 선수가 강점은 이닝 이팅이 돼요. 6이닝에서 많이 던지면 7이닝까지 먹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세스루고는 굉장히 적은 이닝, 그러니까 5이닝 정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약점이었던 피장타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갈 겁니다. 팀이 양키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캔자스는 어쨌든 불펜이 훌륭한 팀이죠. 특히나 필승조나 스트링조 구간에 이 투수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캔자스가 홈에서 가장 잘하는 마운드 운영,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 놓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수입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마운드에다가 몰빵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겠고, 양키스 선발 투수 윌 워렌 같은 경우에도 방어율이 5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7점대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불안한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둘 중 하나라고 봐요. 캔자스시티가 역배가 나오면 언더를 동반할 겁니다. 양키스의 타선을 묶어낸다라는 거, 양키스가 세스루고를 공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또는 양키스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버까지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어진 어떤 메이저리그의 흐름들, 동향들만 놓고 봤을 때는 캔자스가 아마 마운드에서 타이트하게 게임을 갖고 오지 않을까. 저는 역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캔자스 프랜싱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자,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처음 들어보는 선수가 형들 아마 올라올 겁니다. 제이콥 미셜롭스키가 올라오는데, 이 선수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꽤 오래 뛰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거의 10경기 넘게 뛰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승패나 방어율도 매우 훌륭합니다. 방어율이 얘가 3점대인가? 굉장히 또 좀 낮게 잘 나타나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패수보다도 승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강점은 9위예요, 9위. 9위로 찍어 누르는 어떤 형태의 그런 선수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원정 구장보다 홈 구장에서 더 잘 던졌던 선수였다 보니까 이 미러키 홈 구장에서 조금 더 잘 던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미러키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빠따가 잘 안 터지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미러키에서 좀 오늘 점수가 짜게 나면서도 잘 틀어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오늘 저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소니 그레이 선수입니다. 7승 1패, 방어율 3.3점대인데 소니 그레이 선수도 이번 시즌에 7승 1패라는 것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 방어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를 한번 보면 방어율이 2점대인데 승수보다 패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니 그레이 보면은 3.3점대 방어율에 7승 1패.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지향하는, 가장 높게 쳐주는, S급으로 쳐주는 승패 밸런스와 방어율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경험치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어쨌든 경험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오늘 마이너 투수랑 이제 완전 베테랑 투수가 맞붙는다라는 건데, 결론은 이제 타선을 해줘야 되죠. 미러키 타선과 결국 세인트루이스 타선 최근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은 미러키는 공갈포 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한두 방으로 경기를 갖고 오는 팀이고, 세인트루이스는 어쨌든 이제 포신 페이스볼을 공략을 잘 해가면서 카운트가 쌓이기 전에 빠르게 투수를 공략하는 그런 형태로 어쨌든 타선 컬러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 상성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소니 그레이라는 형님의 가장 큰 문제,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피홈런 리스크, 그리고 이 형님은 주자를 쌓아놓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러키의 어떤 그런 공갈포 상성이 잘 들어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셜롭스키 같은 경우에도 포심에 대한 구입값이 물론 마이너 성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죠. 4.3점대면은 아주 훌륭한 수치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통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역배다가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긴 합니다. 미러키 역배 쪽으로 한번 기웃거려 보겠고요. 미러키 프랜승에다가 저는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은근히 홈 경기에서, 그러니까 돔구장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마운드 운영을 조밀조밀하게 할 때 나름 성과를 내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러키 역배가 더 땡깁니다. 세인트보다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소니 그레이 원정 경기는 잘 안 가져가요. 네, 그리고 다음, 자, 컵스랑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분석이 딱히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피츠버그의 최근에 어떤 타선의 동향들, 그리고 시카고 컵스도 홈 경기에서 빠따가 더 떨어집니다. 언더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둘 중에 하나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타선 퀄리티와 밸런스가 훨씬 더 좋은, 저는 시카고 컵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컵스 쪽으로만 보면서 저는 언더 보고 이 경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경우에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승일무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앤드류 히니가 최근에 그 세부 지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앤드류 히니가 지난 시즌 텍사스 있었을 때는 맞았다 하면 넘어가는 이제 그런 투수였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피츠버그 와가지고 상당히 좀 마운드 관리가 잘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는 승일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휴스턴과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이것도 뭐 분석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휴스턴 선발 투수가 프람버 발데스입니다. 6승 4패와 방어율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프람버 발데스는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프람버 발데스를 써먹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일단 첫 번째 홈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두 가지 구종, 포진 페이스트볼과 슬라이드의 구종 가치가 일정상 올라오면 얘는 가면 돼요. 프람버 발데스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휴스턴이라는 팀에서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많은 이닝, 그러니까 6이닝 정도는 매번 먹어주면서도 퀄리티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어주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구위값이 바닥을 치면서 많이 흔들렸다가 최근에 보면은 구위값 많이 회복하면서 또 상승세를 좀 걷고 있죠. 전체적으로 홈 경기 선발 등판하는 프람버 발데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값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화삭 선발 투수가 데이비스 마틴 선수인데 2승 6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합니다. 제가 화이트삭스라는 팀을 형들한테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 팀이 어쨌든 이번 시즌에 역배를 만들어내고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오는 게임의 그 공통점들은 무조건적으로 마운드의 경쟁력입니다. 일단 마운드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상대 타선 묶어내면서 얘들이 은근 득점권 타율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임을 갖고 오는 건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람버 발데스라는 선수를 공략하기에도 타선이 어려울 뿐더러 오늘 선발 투수 데이비스 마틴이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하죠. 제가 보통 화삭 선발 투수는 홈 경기가 더 잘 던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화삭이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 승률이 좀 많이 저조한 이유가 그런 마운드의 이유도 좀 있다라는 거. 이번에 형들 그 직전 어제 경기 휴스턴이 화삭 잡는 거 보면은 진짜 개패듯이 때려잡잖아요. 10대 1이었나 그죠? 개패 때려잡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화삭이 지는 방법인 거고, 또 화삭이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1차전 놓고 보시면은 휴스턴이 1점 내면서 3대 1로 그때 화삭이 이겼던 걸 기억납니다. 그만큼 상대 타선을 묶는 데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선발, 불펜, 뭐 타선 다 차이가 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경기 저는 휴스턴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스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하위 타선이 좀 문제고 좀 빠따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제 직전 경기 잘 터졌으면 오늘 경기 안 터지는 게 국룰이긴 한데, 뭐 그래도 휴스턴 승에다가 마인승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더반 진짜 모르겠습니다. 휴스턴 빠따가 터지냐 안 터지냐요. 이거 언더반은 예측한 사람 정말 저는 신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휴스턴 아니면 휴스턴 그 타선들이랑 뭔가 그게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휴스턴 승에다가 마힌승만 보고요. 언더바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시티랑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양 팀이 어쨌든 지난 시즌과는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형들 요거는 미국 축구입니다. 미국 축구. 완전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 경기에서 밸런스가 정말 좋은 팀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팀인데 이번 시즌 놓고 와가지고는 수비가 많이 흔들리죠. 최근의 경기만 놓고 봐도 두 경기 동안 지금 5실점을 했다라는 건데, 솔직히 뉴욕시티 오늘 빠지는 결장자가 형들 중요한 결장자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얘네들이 그 지금 백업 선수, 그러니까 뎁스 자체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후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해. 그게 지금 뉴욕시티의 문제점이고요. 다만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뉴욕시티는 홈 경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홈에서 성과를 잘 내는 팀이고, 보통 무득점으로 끝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일단 골은 넣어놓고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런 팀 홈 경기력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홈 뉴욕시티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놓고 보겠고요. 오늘 여기 그 주전 수비가 걔가 오른쪽인가? 그 이름이 오툴일 거야 아마. 걔가 지금 오늘 퀘스천에 걸려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최근에 수비가 불안했기 때문에 수비수가 또 빠진다라는 건 살짝 아쉬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애틀랜타인데,
애틀랜타는 원래도 뭐 지난 시즌도 원래도 얘네들은 홈 강팀이기는 해요. 근데 애틀랜타도 나름 공격력이 괜찮은 팀이라서 보통 원정 가가지고 나름 그래도 성과를 내곤 오는 그런 팀인데, 최근에 보면은 특히나 이번 시즌은 좀 유독 이제 홈과 원정 경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편차가 나는 편이긴 하죠. 바로 득점력에서 좀 차이가 나는 편이겠고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큰 결장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 또 나름 뉴욕시티가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름의 득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 경기는요, 공통적으로 뉴욕시티 일반승 컨택해볼 수가 있겠고,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햄무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시티가 이기게 되면은 아마 햄무를 동반할 것 같아. 1대0 아니면 2대1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언더오바는 어쨌든 시티가 지금 수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오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바 가실 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번 시즌 애틀랜타가 살짝 원정 경기에서 좀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어쨌든 뉴욕시티나 애틀랜타나 둘 다 뭐 크게 결장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요거 뉴욕시티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들 추가적으로 이번 주말에 또 미국 축구가 정말 많아요. 뭐 어쨌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저기도 끝났죠. 네이션스도 끝났고 월드컵 예선도 이제 한번 다 지난주 이번 주 몰아쳤고, 그래서 뭐 축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말에는 이제 뭐 일본 축구나 미국 축구밖에 없을 건데, 제가 또 일본 축구, 미국 축구를 또 주력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또 미국 축구 프리뷰 올라오면은 토요일 이제 2부에 올려드립니다. 올라오면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데이터 신청하셔서 또 함께 미국 축구 베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축구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10월까지 또 미국 축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오늘 프리뷰 제가 짧다 그랬죠. 금방 끝났네, 그지?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우리 슈티 형님들은 전체표 띄워드리고, 오늘 대망의 1순위 공개해드릴 테니까 다들 추천만 좀 채워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에 댓글창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내일 주간은 우리 또 주력몰빵 8연속 노정 구간이니까 유튜브 형님들도 혹시나 이제 뭐 하루 데이터라도 이렇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생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